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하이 다락방의 반하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먹먹했던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이요. 글자가 많다라던가 읽기에 어렵다라던가 하는 책은 아닌데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마음이 많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또 같이 화도 나고 하는 소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이제야 언니에게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소설은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3부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주인공이 일기를 쓰는 배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각 부로 넘어갈 때마다 인물의, 그러니까 제야의 감정선이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1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월요일, 끔찍한 오늘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 제아라는 아이는요, 정말 평범하게 자라고 평범하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200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당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그 당숙이 다가왔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조금 멀리 하려고도 했지만 이 당숙이라는 사람이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제아의 엄마 아빠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어른스럽게 제아를 대해줍니다. 제아에게 이 당숙 아저씨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금방 경계를 풀게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아버지와 함께 술에 취해서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불쑥불쑥 제아를 찾아왔을 때도 너무나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졸업 선물이라고 핸드폰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제아는 이때까지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이러한 당숙을 대하게 됩니다. 제아는 점점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요. 어느 날 이전에 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은비라는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소설 속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은비라는 친구가 못된 다른 학교의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무성한 소문만 남긴 채 떠난 인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아는 그런 은비가 자꾸자꾸 생각이 나고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더라면, 은비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승호라는 친한 사촌인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당숙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2008년 7월 14일 월요일, 이날 이후로 제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제아라는 아이는 점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파고들게 됩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돼요. 처음 제아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엄마는 비밀로 하라고 해요. 비밀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제아는 너무나도 씩씩하게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돌아온 말은 혹시 반항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니? 너의 팔에 멍이 들어있니? 허벅지나 무릎에 멍이 들어있니? 너가 반항을 했다면 너의 몸에 상처라도 하나 있을 텐데 너가 반항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반항을 하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아의 말은 계속
무시를 당하게 되죠. 재하는 결국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자해를 하게 되고요. 재하의 부모님은 이러한 재하를 어머니의 가까운 친구인 강릉에 있는 이모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재하가 강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설의 2부가 시작이 돼요. 재하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무엇에도 적응을 할 수 없어서 학교에 가지 않아요. 이모와 늘 둘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점점 재하는 이모와 함께 있는 시간과 그런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시선에 많이 위축이 되었던 재하는요.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수능까지 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고 그 속에서 연애를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요. 이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학교 후배를 대학에서 만나게 되자 재하는 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남들에게 전해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재하의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를 믿고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사랑했던 남자는 재하에게 왜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재하는 이렇게 두 번째로 마음을 한 번 더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부로 넘어가서는 재하가 여행을 떠나게 돼요. 스스로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소설의 1부와 2부에서 재하는 자신이 이전에 당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까? 정말 자신이 어린 여성이어서 내가 그 시간에 그러한 곳에 혼자 있어서 어린 여성이 그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술을 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왜 내가 잘못한 것일까? 잘못은 당숙이 했는데 왜 내가 숨어야 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면요. 3부에서 이렇게 재하가 다양하게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요. 여전히 당숙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지만 어느 순간 재하는요. 자신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재하는 또 제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정말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롯이 재하의 마음속 이야기만으로 이 소설이 펼쳐지는데요. 일단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 누구도 재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재하의 마음을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전 영상,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변명을 하고 피해자가 왜 숨어 지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당숙은 나중에 있는 가족 모임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음속 솔직히 제가 읽으면서는 재하가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확 해서 당숙을 조금 곤란하게 만들고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하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먹먹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무언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저 또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하가 제니에게 쓴 편지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여행객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나 봐. 젊은 여자 혼자 여행 다니는 거냐고 걱정인 듯 참견인 듯 말을 거는 아주머니들을 가는 곳마다 만났어. 여자 혼자면 재워줄 수 없다던 민박집 주인도 있었어. 여자 혼자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을 걱정과 의문에 빠뜨리나 봐.
처음에는 그런 말이 불편했는데 거듭되니까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지더라. 젊은, 여자, 혼자 중에 사람들을 가장 세게 건드리는 단어는 뭘까? 제안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하진 않았어도요. 훨씬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럼에도 나는 오늘의 삶을 꾹꾹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해지는데요. 하지만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쉽게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털어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지 소설을 다 덮고 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이제야 언니에게 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야라는 단어가 이제서야 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 제야의 이름이 이제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설을 다 덮고 나면 이게 제야의 시점에서 쓴 일기이긴 하지만요. 문득 이 작가가 제야라는 인물에게 건네고 있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언니에게 라는 뜻, to 이제야 언니에게 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이 나온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견뎠던 이제야 라는 인물이 이제서야 말을 건넨다 라는 뜻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라는 뜻인지 아직까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굳이 읽진 않더라도요.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훨씬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떠한 어려운 미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설에 나온 내용처럼 왼손으로 벽을 짚고 쭉 걸으면 출구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은 오른손을 제가 함께 잡고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설 한 편을 리뷰를 해봤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소설들처럼 조금 시원하게 그 못된 짓한 당숙한테 한 방 먹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답답했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신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진심 어린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